안녕하세요. AI 하는 아이입니다. 전 시간까지 크루 AI를 활용해서 이메일을 자동으로 작성해보는 그런 거를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무 분석을 통해서 주식 거래 전략을 짜는 이런 멀티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쓰고자 하는 거는, 챗 GPT는 여태까지 많이 썼기 때문에 쓰지 않고, 이제 클러드 3 소넷이라는 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 클러드 3 소넷은 원래 3.0 버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3.5 버전이 나오면서 성능이 월등히 좋아졌고 가격은 기존의 소넷 버전하고 동일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멀티 에이전트에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고요. 기존에도 저는 이 클러드 3 소넷을 쓰고 있었는데 GPT 터보 3.5보다는 비싸고 GPT-4.5하고 똑같은 가격인데 성능은 GPT-4.5랑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지는 정도였어요. 그래도 저는 얘가 이제 답변을 구성해주는 스타일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얘로 자주 썼었습니다. 그래서 요 옵시디안이라는 플랫폼에서도 저는 클러드 3로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여기다 이제 물어보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웹 서비스에 GPT API 연동하는 방법을 알려줘. 이렇게 하면 얘가 예,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되게 잘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GPT보다 더 체계적이고 순서대로 잘 알려줘서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클러드 3로 소넷으로 해서 쓰고 있다. 그런데 이게 전보다 훨씬 더 진화해서 이 인텔리전스는 제일 비싼 모델인 챗GPT-4를 능가한다는 오퍼스보다도 훨씬 더 성능이 인텔리전스는 좋아졌는데 가격은 이 기존의 소넷 수준이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넷으로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요 다큐먼트에 가게 되면 여기서 쓸 수 있는 모델 명을 이렇게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모델명 이거 복사해서 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사해 왔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pip 인스톨 한 다음에 랭체인 엔스로픽 해가지고 가상환경에 설치를 해주면 돼요. 저는 요 가상환경 같은 경우도 이걸 하나 만들어 놨어요. 콘다 가상환경 활성화, 아나콘다 가상환경 활성화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기클론 해서 이제 가상환경을 이렇게 만들죠. 만든 다음에 이렇게 액티베이트를 하고 requirement 텍스트에다가 내가 원하는 거를 다 넣어준 다음에 여기로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나하나 pip 인스톨한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python m ipykernel install user name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커널을 쓸 수 있게끔 여기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활성화된 커널에 이 랭체인 엔트로픽이나 랭체인 그록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객체들을 불러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다덴브 이것도 pip 인스톨 다덴브 해서 설치를 한 다음에 로드 다덴브를 하고 여기에 있는 이 폴더 상에 .env 파일을 옮겨서 .env에 API 키들을 다 넣어두고서 요 API 키 자 이거는 이제 API 키 이 이름은 API 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두면 그 설정에 따라서 로드 .env에서 이렇게 하나씩 키를 끌어올 수 있게 되죠.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이 서퍼 API 키는 인터넷을 검색하는 이런 기능을 가진 이제 애기 때문에 이제 서퍼 API도 이렇게 해서 인바이런먼트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툴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할 건데요. 툴은 이 서퍼 데브 툴 이게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하는 거고 웹사이트 서치 툴 그리고 스크랩 웹사이트 툴 이것들은 다 서퍼 API 키를 가져왔기 때문에 다 작동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엔 크루 AI 툴스에 이런 식으로 다 모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큐먼트 툴은 디렉토리 리드 툴로 이렇게 해서 가져왔고, 이것도 디렉토리 리드 툴로 가져와서 파이낸셜 포스트에 있는 디렉토리를 전부 다 읽어서 다큐먼트 툴로 가져와라, 이렇게 됐고, 파일 툴은 파일들을 이제 읽을 수 있게끔 해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큐먼트 툴로 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읽어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파일 툴로 해가지고 파일들을 다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툴들을 어디에 붙인다? 이 태스크에 붙이거나 에이전트에 붙이거나. 그런데 에이전트에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에 붙이는 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 툴을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주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들고 싶은 데이터들을 툴로 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제 스탁 프라이스에 를 알고 싶다. 그래서 툴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get stack price라는 함수를 만들고 티커, start day, end day 이렇게 해서, 저는 야후 파이낸스, Y 파이낸스에서 이거 티커만 입력을 하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야후 파이낸스 가져왔고, 데이트 타임은 이제 기본 모듈이고 기본 라이브러리고, 그래서 데이트 타임 now 해가지고 투데이를 가져왔고, 투데이에서 타임 델타 365 해가지고 1년 전부터 현재의 주가까지 가져오는 함수를 썼고요. 그랬을 때 스탁 프라이스를 다운로드 해서 티커, 스타트 데이, 엔드 데이 이렇게 넣어줬고, 이거를 스탁 프라이스 데이터로 리턴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get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도 가능한데요. 이 Y 파이낸스 자체가 이제 티커와 심벌을 하면 쿼터리 파이낸스라든지 파이낸셜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파이낸셜스 해가지고 그 연간 재무제표 또는 이제 분기 재무제표를 다운로드를 받게 됩니다. 재무제표라고 하면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까지 아마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데이터 애널리시스 에이전트를 만들고, 트레이딩 에이전트를 만들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에이전트를 만들었어요. 데이터 애널리시스 에이전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시간으로 시장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서 트렌드를 식별하고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걸 골로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금융 전문가로서 통계 모델링과 기계학습을 사용해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데이터 분석 능력으로 거래 결정을 알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여기에 통계 모델링과 기계학습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좀 트레이딩 스트래티지 쪽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태스크 이 툴로 해가지고 사실 이제 통계 툴 같은 게 스태츠 모델스라든지 사이파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이파이나 스태츠 모델스로 1년간의 그 데이터를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도 툴로 넣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시도를 좀 해봤었는데, 일단은 그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일단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주어주는 툴은 이제 서치 툴, 인터넷 서치할 수 있게끔 하는 툴이랑 요 get price하고 get stock price하고 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까지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를 처음부터 다시 실행을 시켜 볼게요. 버보스는 설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하게끔 true로 넣어줬고요. allow delegation은 다른 에이전트한테 시킬 건지 이거 true로 해줬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한 다음에 다음 모델로 넘기면서 다음 에이전트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작동하게 하는 LLM은 클러드, 아까 소넷 3.5 버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했고요. 트레이딩 스트래테지 에이전트는 트레이딩 스트래테지를 분석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고 테스트한다. 그 전략 분석에 대해서 깊은 이해도를 갖추고 트레이딩 전략을 고안하고 개선합니다. 그리고 접근 방식의 성과를 평가해서 수익성이 높고 위험 회피적인 옵션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게 통계 정량 분석이기 때문에 여기에 통계 지식을, 통계 모델링을 여기에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넣어야 될지 아직은 좀 더 고민이라서, 이거는 나중에 요 트레이딩 스트래터지 에이전트가 현업에서 어떤 툴을 쓰고 있는지 그런 힌트를 좀 주실 분들은 주시면 여기도 툴을 위쪽에 좀 만들어서 넣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에이전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 투자 전략에 있어서 잠재적인 트레이딩 활동과 관련된 리스크를 평가하고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여기는 스크래핑 툴하고 이 서치 툴만 넣어줬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뭐 이런저런 정보들, 뉴스들을 검색해서 그래서 상세 분석을 제공하고 리스크 허용 범위에 이루어지도록 보호 장치를 제한한다.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줬고, 다이 allow delegation은 true로 해서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얘도 클로드로 했고, 얘는 이제 스크랩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록으로 그냥 가져왔어요. 라마 3 70B인가요? 예, 그걸로 해서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작업 자체를 이 애널시스 태스크, 이 태스크 자체는 이렇게 시장 움직임을 하고 시장 기회 위협에 대한 인사이트 및 경고를 해달라. 그래서 데이터 애널시스한테 이렇게 이 잡을 맡겼고요. 태스크를 맡겼고, 그리고 스트래터지 디벨롭먼트 태스크는 요 통찰력과 리스크 허용 범위를 바탕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개발하고 개선해라. 여기엔 리스크 허용 범위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트레이딩 세트 전략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리스크 어세스먼트 태스크는 이렇게 리스크를 평가하고 분석해라. 포괄적인 리스크 분석 사항을 이렇게 전달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에이전트들을 한 대 묶고 태스크를 한 대 묶고 매니지먼트 LLM은 똑똑해야 되니까, 그래야 이게 이쪽 저쪽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클러드로 지정을 해주면 얘가 이제 하이어르키컬을 해주면 계층적 구조로 얘를 중심으로 나머지 넷에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주식은 테슬라, 이니셜 캐피탈 초기 자본금은 2,500으로 하고, 리스크 토러런스는 중간 정도로 놓고, 먼슬리 트레이딩을 뉴스 임팩트 컨시더레이션을 이렇게 트루로 해서 뉴스도 좀 뉴스 임팩트도 좀 고려를 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그래서 킥오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크루 매니저, 아까 클러드 소넷으로 만든 크루 매니저가 요 모니터를 분석, 통계 모델링과 기계학습 사용한 트렌드 이렇게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효율적으로 끝내려면 업무를 데이터 애널리스트와 트레이딩 스트래티지 에이전트한테 배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모델 데이터와 스트래티지를 이렇게 트렌드를 이렇게 해라 라고 했고요. 그 데이터 애널리스트한테 테슬라에 대한 시장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고 요 테슬라 스탁에 맞게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정했던 건데, 예, 그래서 PE, 마켓캡, 시총, 볼륨, 거래량 등을 다 뽑아 오라고 한 거죠. 파이낸셜 매트릭스로 이렇게 가져오고, 센티멘트 데이터, 요 감정, 뉴스들도 그 뉴스 분석이나 이제 감정 분석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뭐 이상 증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눈에 띄는 증상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식별을 해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이 툴이 잘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죠. 1년치 가격을 모은 거고요. 파이낸셜 이제 상태를 이렇게 본 건데, 티커 테슬라로 해서 뉴스들을 이렇게 해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 리포트를 내줘요. 확실히 클로드 3이기 때문에 요약 리포트를 금세 잘 내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최근 데이터로 봤을 때 이제 183달러로 마감을 했고, 최고가는 293달러였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하루 만에 제일 많이 떨어진 날은 24년도 1월 25일이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변동성은 상당히 있는 상태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거래량과 마켓캡에 대해서 그 시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플럭츄에이션이 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죠. 트레이딩 오토메이커를 때로는 앞서기도 한다. 툴 에러 때문에 요 쿼털리는 가져오지 못했는데 툴 에러가 뭔지 한번 봐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쿼털리 이거를 못 가져온 거네요. 심볼이 디파인이 안 됐다. 아, 이게 심볼이 아니고 티커로 가야 되죠. 이게 지금 심볼로 가 있는데 이게 티커로 이렇게 고쳐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할 겁니다. 어쨌든 예,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단계마다 이런 설명들을 다 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쭉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오피니언까지 정리를 해주게 되고요. 키 팩터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하이라이트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새로운 시장으로 생산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 그리고 환경 규제라든지 클린 에너지를 사용하는 법, EV 마켓에 대해서 컴피티션, 그 중국 시장이 좀 커지고 중국의 그 전기 자동차가 좀 세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컴피티션들도 나오고 있고요. Broader economic factors, consumer spending, automotive industry, 소비 성향과 그 자동차 시장을 고려한 확장되고 있는 이런 경제 효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재무제표가 조회가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마켓 트렌드하고 포텐셜 무브먼트를 이제 트레이딩 스트래터지 에이전트한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포텐셜 마켓 무브먼트라든지 시그니피컨트 마켓 오퍼추너티 스리트가 뭔지, 기회와 위협이 뭔지 이렇게 물어봤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위에 이제 정보들을 이렇게 제공했던 걸 이 트레이딩 스트래테지 에이전트가 받아서 이런 식으로 기회와 위협 조건으로 해서 얘기를 이제 정리를 다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과 가격 트렌드, 어닝 퍼포먼스, 지금 저걸 EPS 기대치를 미싱하고 있는데 스탁 프라이스는 이렇게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이 파이낸셜 스트렝스, 이게 재무적으로 위험이 없는지, 뭐 이런 커런 레시오가 뭐 1.04기 때문에 스트롱하다, 뭐 이런 경쟁사 대비해서 스트롱하다. 그 마켓 센티먼트 앤 애널리스트 커버리지.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크로 AI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글로 설정을 해도 이렇게 영어로 쭉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어느 정도 좀 사용을 평소에 하시는 게 이걸 활용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한 개 한 개의 트랜스레이터를 제일 끝에 답변을 다는 게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기회와 위협들을 정리를 해서 지금 전략들을 나온 거예요. 먼슬리 리밸런싱, 그러니까 월별로 리밸런싱 스트래티지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5에서 10%를 위험 회피 성향을 기반으로 5에서 10% 정도 테슬라 그 주식을 타겟 얼로케이션은 5에서 10% 정도로 해서 테슬라를 그 비중으로 가져간다. 그리고 이 얼로케이션으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면서 월 말에 이렇게 유지를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 테슬라를 좀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조금 가져갈 수도 있는데 월 말에는 한 요 정도 수준에서 가져가라는 거죠.
그리고 50일, 200일 무빙 에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50일, 200일 이동 평균선, 50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휴일 빼고 그러면은 뭐 이게 3개월 이동 평균선으로 봐야 되나요? 그리고 200일은 뭐 1년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크로스 오버 되는 점을 활용해라. 이게 지금 시세가 이거를 뚫고 갈 때 이제 좀 추세를 받는 거니까 이런 거를 확인을 하라라는 거고, 그 특히 이제 상세하게 나옵니다. 50일 이동 평균선이 그 200일 이동 평균선을 크로스 오버 어버브 할 때, 요때 사고, 그리고 이걸 50일 평균선이 200일 평균선보다 하회하면 팔아라, 뭐 이런 거고, 이런 전략들을 이렇게 짜주게 됩니다. 먼슬리 커버드 콜, 커버드 콜은 뭐 하나 사거나 팔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예, sell out of money covered call each month, 이건 뭐 자세한 내용들은 저도 좀 공부를 더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with monthly put protection. 예. 이거 이제 되게 전문적으로 점점 나오니까 이렇게 전략을 8개 정도 주면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피니시 체인을 했는데, 다음은 이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그 친구한테 가서 좀 더 이거를 보완해줘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가이드라인 다시 잡아서 최종적으로 이걸 지금 뉴스 기사로 나오는 좀 리스크가 있는 내용들, 리스크 팩터 중심으로 이렇게 검색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보완을 해서 밸류에이션 리스크, 아니면 변동성 리스크, 뭐 마켓 센티멘털 리스크, 익스큐션 리스크, 섹터에 있는 리스크, 옵션에 관련된 리스크, 뭐 이런 다양한 리스크들을 확인을 해서 이 아까 그 트레이딩 스트래터지를 만들었던 것과 이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전략이 상세하게 이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략은 이렇게 정해지게 됐습니다. 지금 이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24년에는 30% 디클라인 되고 23년에는 그 102% 정도 이렇게 얻었다, 이렇게 벌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먼슬리 모멘텀을 기반으로 한 이런 투자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먼슬리 스트래티지를 좀 정확하게 세우고서 투자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스탑 로스 오더는 15에서 20% 트레이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닝 전략을 이렇게 상대하게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리스크에 대한 것들, 이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먼슬리 리밸런싱, 그리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과 같은 이런 전략의 영향을 받아서 프라이스 코렉션을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6가지 전략으로 해서 이렇게 리스크들을 고려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에 이제 좀 더 다른 툴들을 붙인다거나 이제 이 한 개의 종목뿐만 아니고 이제 오늘 일어나는 거래들의 여러 개의 종목들을 이제 계산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퀀트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툴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그 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요 LLM의 멀티 에이전트를 붙여주면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퀀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학습이라든지 뭐 그거는 만들고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만들어지게 되면 이 멀티 에이전트와 퀀트 쪽을 결합해서 조금 더 나은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I 하는 아이였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많은 코멘트들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